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후에 경조사를 참석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이유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을 왜 고민하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조사를 주제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경조사도 그저 하나의 주제일 뿐 모든 일은 은퇴 전과 은퇴 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부터 해서 말이죠. 경조사와 관련된 영상이라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분명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나날 속 갑작스러운 휴대폰의 진동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화면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친한 직장 동료의 모친상을 알리는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은퇴한 후 70대의 문턱에 들어서 있었고 일터를 떠난 지도 몇 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나는 몇몇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듯 나 역시 그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소원해졌고 남은 관계 역시도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조사 연락이 오면 무조건 예외 없이 참석했었습니다. 직장 후배들이 은퇴한 선배에게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들의 배려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은 몰라도 좋지 않은 일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는 나의 기준이 영향이 컸습니다. 나의 의도는 순수했지만 실제로 장례식장 같은 모임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나의 참석을 예상치 못한 듯 어색해하거나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이번 부고 연락 역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봐야 할지 말지 망설여졌습니다. 사실 장례식에 참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나의 배우자는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조의금만 보내고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심란하지만 배우자의 권유에 따라 오랜 고민 끝에 조의금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경조사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의 깊은 인간관계가 희미해지면서 생긴 감정적 공백과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동료들의 반응은 대부분은 냉담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나라는 존재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참석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그 후로도 와줘서 고맙다, 힘든 발걸음 해줘서 감사하다와 같은 특별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이런 초대와 연락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동료들에 대한 신의와 예의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지만 그 의도와는 반대되는 반응을 겪으며 크게 괴로웠습니다. 은퇴 후 활발했던 사회적 교류가 끝나고 이제는 경조사에 대한 참석을 어디까지 챙겨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많은 중장년 및 노년층이 은퇴 후 맞이하는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과거의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든 여러분들이 경조사 참석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 주요 이유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은퇴 후의 인간관계의 리셋. 둘째, 지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경조사에 들인 돈의 절반도 다시 못 돌려받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여러분이 슬기로운 인생의 마지막 막을 준비하는 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방구석 철학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은퇴 후의 인간관계 리셋.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직장 생활이 끝나면서 매일 같이 반복했던 루틴과 사회적 관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하던 출근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점심시간이 필요 없게 되며 매일 보던 동료들과도 이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한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적 동료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은퇴한 사람들의 일부는 여전히 옛 동료들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며 친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는 등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직장 생활이 종료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함께 일했던 이들에게도 안녕을 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은퇴자는 직장에서 매우 인정받던 후배와 가끔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동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즐거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들이 점점 자신과 무관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만남조차 서로에게 부담이 되어 자연스럽게 교류와 소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직장을 떠나면서 과거의 동료들과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경조사 참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경조사 초대는 종종 고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드문드문 연락하는 직장 동료의 결혼식 초대를 받았을 때 과연 참석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과 같은 행복한 행사보다는 누군가의 부고 같은 좋지 않은 소식에서 더욱 심리적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 어렵게 결정하여 참석하기도 하지만 일을 치르고 난 후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한층 더 섭섭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은퇴를 계기로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재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더욱 의미 있는 노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동호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퇴 후의 인생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보다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지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은퇴 후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에 지역에서 꽤나 알려진 사교적인 40대 남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가족 행사는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조사에 자주 참석하곤 했습니다. 30 중반에 결혼할 때 그의 결혼식은 역대급으로 화려했습니다.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고 화환은 줄을 세워야 겨우 다 세울 정도였습니다. 신부 쪽 하객은 겨우 100명 될까 말까 했지만 신랑 쪽은 못해도 600명은 참석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하객들이 좁은 장소에 모여서 결혼식은 그야말로 대장관이었습니다. 결혼식 마지막에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때는 순서를 정해 신랑 측 친구들만 5번은 찍고 나서야 사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이 친구가 느끼게 된 것은 경조사 참석이 단순히 인맥 유지의 수단이 되어버린 점이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왔던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으나 실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에 반해 신부 쪽 하객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여전히 그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 친구는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허례허식에 치우쳐 있는지를 깨닫고 앞으로는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들과만 교류해야겠다 느꼈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키오스크로 축이나 조의금 할부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곳도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된 축의 또는 조의금은 가족이 내야 하는 비용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체감이 확 됩니다. 경조사는 본래 개인의 중요한 인생 이벤트를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이제는 표면적인 인맥 관리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관행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화되어 경조사의 규모가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체면을 위해 경조사에 참석하게 되며 이는 때로는 인간관계를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사스러운 결혼식이나 슬픈 장례식 등의 경조사는 종종 우리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곤 합니다. 특히 한쪽 하객의 참석이 적거나 많을 때 불균형이 눈에 띄게 되면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조금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마나 많은 부조를 했는지 비교하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인생의 막바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고 경조사 참석을 간소화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와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참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부조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에 맞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면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대유행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경조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장례식 등을 치르게 되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좌 이체로 조의를 표하고 화환을 보내는 등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모여 장례식을 치르고 고인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에서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경조사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여 자신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과 상대방에게 모두 진실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은퇴를 맞이한 여러분은 이러한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더욱 의미 있고 진실된 관계를 토대로 다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감만으로 경조사에 참석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경조사에 들인 돈의 절반도 다시 못 돌려받을 정도로 정리되는 인간관계. 그동안 경조사에 들인 돈을 절반이라도 회수했다면 그것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축의금 또는 부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은 오늘날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단순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몇십 년 전 경조사를 품앗이로 여기던 시절과는 달리 현대의 인간관계는 넓고 얕아져 그 의미가 퇴색된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촌 사회에서는 해마다 기후와 계절에 따라 수확이 달랐고 때로는 다음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서로 돕고 살자는 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느 한 집에 경조사가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도와주었고 그 돈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정신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풍습은 현대적 부조의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던 품앗이는 아름답고 정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대 사회의 변화로 인해 점점 그 가치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얕고 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피상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품앗이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고 받기만 하려는 이기적인 태도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경조사에 참여하며 필요할 때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임에 참석하고 필요 없어지면 서슴없이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행태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사회적 신뢰를 깨트립니다. 따라서 경조사를 이유로 인맥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조사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과 같은 사회에서는 과거처럼 강한 유대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조사에 참석하고 축이나 부조를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조사에 들인 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할 만큼 인간관계가 빠르고 단순하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와 비교하여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며 필요할 때만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의 이야기에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은 너무나 큰 비용입니다. 은퇴 후 삶의 막바지에 접어들면 앞으로의 여생을 위해 시간과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매달 정기적인 월급이 아닌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퇴직금을 통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살펴보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동안 지속해온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다소 길었지만 이는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중요한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꿀팁은 지나간 직장 관계나 단순히 이득을 바라는 관계가 아닌 즐거운 노후를 위한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동호회나 사모임과 같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은퇴를 하게 되면 자신의 주요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도서관, 시청 등에서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취미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웃들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좋은 인간관계가 노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가볍게 농담도 나누고 진심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어떤 경조사에 참석할지 망설여지는 관계라면 그 시간과 돈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세요. 노후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충실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